수원에 사시는 이정민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55세, 공무원으로 30년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에요. 퇴직 후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는데요. 거기서 한 여성분을 만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수업을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사이가 됐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좀 이상했대요. 수업 끝나면 꼭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했거든요. 다른 수강생분들은 그냥 인사하고 가는데 유독 이정민 씨한테만 그랬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난히 눈을 자주 마주치고요. 한 번은 이정민 씨가 쓴 글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글씨가 참 마음에 들어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팔을 살짝 잡았대요. 이정민 씨는 그냥 칭찬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또 한 번은 걸으면서 어깨가 닿았는데 그 여성분이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 걸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길이 좁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대요. 나중에 상담실에 오셔서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게 다 신호였던 건가요?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왜 몰랐을까? 그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78% 이상이 상대방이 보내는 관심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럴까요? 신호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정반대예요. 신호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 녹아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니까요. 근데 그 당연한 행동 속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하나하나 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중장년 관계 상담을 해온 심리 상담사입니다. 수백 분의 실제 이야기를 직접 들어왔고요. 오늘은 크게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고요. 그 신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그동안 놓쳐왔던 것들이 전부 보이실 겁니다. 자리 잡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근데 이정민 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길 그 여성분이 이정민 씨 글씨만 사진으로 찍어 가셨대요. 집에 걸어놓고 싶다면서요. 다른 수강생 것은 안 찍어갔대요. 이정민 씨 것만요. 이게 바로 방향성이에요. 나한테만 하는 행동.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과 얼마나 거리를 두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어깨가 닿으면 피해요. 이게 기본 방어 본능이에요. 근데요, 마음에 드는 상대 앞에서는 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리가 좁아져요. 뇌가 이 사람은 안전하다, 가까이 가도 된다, 판단을 내리면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머리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솔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같이 이야기하다가 웃으면서 어깨를 툭 치는 것, 걸을 때 팔이 자꾸 스치는 것, 뭔가를 건네면서 손끝이 닿는 것. 한 번이라면 우연이겠죠. 2번도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미러링이라는 현상입니다.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김영숙 씨, 47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분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실 때 저도 모르게 같이 커피잔을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다리를 꼬면 저도 언제 그랬는지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팔짱을 끼면 저도 팔짱을 끼고 있었고요. 나중에 친구가 그걸 보고 너 그 사람 좋아하지?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몰랐거든요. 이게 미러링입니다.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현상인데요. 사람은 호감을 느끼는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상대가 물을 마시면 나도 슬쩍 물을 마시고, 상대가 턱을 괴면 나도 턱을 괴게 돼요. 이건 뇌 안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보면 마치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같은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요.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내가 물을 마셨는데 상대도 따라서 물을 마시는지, 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는데 상대도 기울이는지,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그건 상당히 강한 호감 신호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건 제가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요. 배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에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발견한 건데, 사람의 몸통이 향하는 방향이 곧 그 사람의 관심 방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누가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몸의 방향을 보면 됩니다. 고개만 돌려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가슴과 배, 그러니까 몸 전체가 그 사람 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건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발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쪽으로 발끝이 향해 있어요.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된 건데요.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면 몸이 자동으로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고 자세가 더 바른 자세로 바뀐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신호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어깨가 닿았을 때 움찔하면서 빠지면 신호가 끊깁니다. 여성은 느껴요. 관심이 없구나. 다음 신호는 안 와요. 반대로 자연스럽게 받아주세요. 눈이 마주치면 살짝 웃어주세요. 과하게 반응만 안 하면 됩니다. 눈 맞춤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인은 직접 눈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운 문화잖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상대 앞에서는 자꾸 눈이 마주칩니다. 피하려 해도 어느새 또 보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호감이 있는 사람들은 눈 마주치는 시간이 1.7배 이상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웃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보는지 관찰해 보세요. 사람은 웃을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봅니다. 이 미세한 시선 방향이 가장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 신호 정리하면요. 접촉이 반복되는 것, 미러링, 몸이 나를 향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신호예요. 보통 사이라면 밥 먹고 인사하면 끝이에요. 근데 마음에 드는 상대 앞에서는 시간을 끝내기가 아쉽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박수진 씨, 53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건물 남성분한테 에스프레소 머신 고장, 냉장고 소리, 전등 깜빡임, 와이파이 끊김, 한 달에 4번이에요. 잠깐, 진짜 고장이면 수리기사를 부릅니다.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자연스럽게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고쳐달라고 불렀는데 고치는 건 10분이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1시간 반이었다고 하셨어요. 밥 다 먹었는데 차 한 잔 더 할까요? 좀 걸을까요? 이 말이 가벼워 보이시죠?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는 자리를 본인이 미루는 거예요.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있으니까 직접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 망설임을 뚫고 나온 말이에요. 남성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도움을 요청받으면 진짜로 일만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다 됐습니다. 손 탁탁 털고 나가면 여성은 무너져요. 핑계였는데 진짜로만 받아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일 끝나고 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갈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세요. 한 잔 더 하자고 했으면 끝날 때 오늘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들어요 하면 됩니다. 다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간 투자에서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준비입니다. 평소에 편한 옷 입고 나가는 분이 특정 남성을 만나는 날만 신경 써서 차려입는다면요. 집에 부를 때 아침부터 청소하고 간식까지 챙겨놓는다면요. 아무한테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준비 자체가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밥 먹고 바로 일어나거나 시간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정리하면 관심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관심 있으면 시간을 늘리려 하고 없으면 줄이려 해요. 참, 한 가지 더요. 술자리에서는 신호가 더 선명해집니다.
경계심이 풀리면서 평소에 못했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절대 과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경계를 풀었다는 건 신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신뢰를 깨트리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옵니다. 절제가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연락 패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상담실에서 가장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퇴직 교사 한동석 씨, 61세분 이야기입니다.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분과 거의 매일 카톡이 오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분은 바로 관심 없어졌구나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 2주 뒤에 단풍 사진을 보내왔대요. 그냥 단풍 얘기구나 하고 넘겼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관심이 없으면 이런 연락 자체를 안 합니다. 며칠 참다가 먼저 연락한다는 건 그동안 머릿속에 계속 있었다는 뜻이에요.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가벼워 보일까봐 일부러 거리를 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그 거리는 그대로 멀어집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결국 돌아와요. 연락이 뜸해졌다고 바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유를 두고 기다리세요. 다시 연락이 오면 따뜻하게 받아주세요. 추궁하지 마시고요. 답장 속도도 보세요. 빠르고 느린 게 오가는 불규칙한 패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정하게 느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나 취미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쉬는 날 뭐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관심 없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거든요. 한동석 씨가 상담받고 나서 달라졌대요.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저도 단풍 보고 싶었는데 같이 갈까요? 했더니 5분도 안 돼서 좋아요라는 답이 왔대요. 그 5분짜리 답장 속도가 전부를 말해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심 있는 상대의 메시지를 받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오니까 반사적으로 확인하고 빨리 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뇌가 먼저 반응하니까 답장 속도가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한동석 씨가 나중에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상담 안 받았으면 또 넘길 뻔했다고요. 몰라서 놓치는 겁니다. 알면 보여요. 자,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호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이에요. 솔직히 이걸 모르면 큰 오해를 합니다. 3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반복성.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행동이 나타나면 그건 패턴이에요.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방향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한테만 그런 건지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지를 봐야 해요. 실제로 교회에서 모든 사람한테 밝게 대하시는 분을 자기한테만 관심 있다고 착각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단체 모임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보이면 신호예요. 차이가 없으면 원래 성격이에요. 셋째, 강도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눈만 살짝 마주치다가 나중에는 팔을 잡고, 처음에는 차만 같이 마시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밥을 같이 먹자고 하고, 처음에는 카톡만 하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걸어오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간다면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처음엔 적극적이었는데 점점 줄어든다면 관심이 식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반복성, 방향성, 강도의 변화, 이 3가지가 겹치면 확실합니다. 경청과 기억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듯 한 말을 다음에 기억하고 있다면요. 저번에 낚시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주말에 날씨 좋다던데요. 이런 말이 나오면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인 거예요.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조현정 씨, 44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싶어지고 전부 기억에 남는다고요. 반대로 관심 없는 사람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간다고요. 작은 정성도 보세요.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거나 좋아한다고 했던 과일을 사다 주는 것 아무한테 안 합니다. 여기서 남성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게 있어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면 되지 왜 돌려서 하냐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먼저 좋다고 했다가 거절당하면 체면이 깎이니까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행동을 읽는 게 남성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신호가 한 가지만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여러 신호가 겹쳐서 나타나요. 어깨도 스치고, 집에도 부르고, 연락도 자주 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있고요.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확신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찰해 보세요.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신호를 보내는 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정우혁 씨, 58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여성분의 신호를 다 알아챘대요. 눈도 마주치고 옆자리에 앉으려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자고 하고요. 근데 좀 더 확실해지면 움직이자, 거절당하면 어색하잖아 하면서 석 달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신호가 줄더니 결국 끊겼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반응이 없어서 포기했다고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알아챘으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제가 살게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갈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우혁 씨가 눈을 글썽이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왜 한마디를 못했을까요? 커피 한 잔 사겠다는 그 한마디를요. 이 말이 저한테도 오래 남았습니다. 거절당하면 좀 부끄럽겠죠. 근데 한 달이면 잊혀요.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건 10년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관심은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말로 좋다고 하지 않아도 행동이 먼저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앉고 핑계를 만들어서 만나려 하고 며칠 참다가 결국 연락하고 사소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시면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몸의 신호입니다. 접촉이 반복되고 내 동작을 따라하는 미러링이 보이고 몸이 나를 향해 기울어져 있으면 우연이 아닙니다. 피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주세요. 둘째, 시간 투자입니다. 별거 아닌 핑계로 만남을 만들고 끝나야 할 자리를 연장하려는 것, 그 용기를 알아채시고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셋째, 연락 패턴입니다. 뜸해졌다가 사소한 이유로 돌아오는 것,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구별법은 3가지 조건, 반복성과 방향성과 강도의 변화입니다. 경청과 기억, 작은 정성도 빼놓지 마세요. 그리고 신호를 알아챘으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커피 한 잔 사겠다는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은 영화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산책하면서 일어나는 일상 속 일이에요. 그래서 더 놓치기 쉽고 알아채면 더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한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만남, 좋은 인연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